이번 시간에는 발달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 공부할 거예요. 도덕성 발달 이론은 크게 두 가지, 크게는 한 가지예요.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그리고 삐아제의 발달 이론은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은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 남성 중심 도덕성 발달 이론이다 해갖고 길리건이 얘기하는 그 도덕성 발달,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그리고 길리건의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은 콜버그가 이걸 할 때 이제 하인스의 딜레마라는 걸 아이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하인스의 딜레마. 그래서 교재에도 설명을 해놨는데 하인스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하인스가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픈데 이 아내의 병을 고치는 약이 발견된 건 알아요. 발견된 거 알아서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약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아내를 죽어가게 둘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약사한테 가서 사정을 했어요. 당신이 나한테는 좀 약값을 좀 싸게 주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약사가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정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인즈 고민한 거죠. 약을 싸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밤 문을 부수고 약을 훔쳐왔어요. 그럼 이걸 갖다 제시했을 때 하인스가 뭔가를 도둑질한 거죠. 도둑질했다. 도둑이 된 것과 아니면 도둑이 되지 않고 아내를 죽어가게 방치하는 것. 아내를 방치해야 되느냐? 도둑질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제시를 한 거죠. 이걸 딜레마 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약을 훔쳐야 돼요? 훔치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웠는데 그럼 아내가 죽어가게 둬야 돼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딜레마를 상황에서 아이들이 성인 때까지 어떻게 도덕성이 발달하다 봤어요. 그래서 일단 도덕성 발달 단계를 보게 되면은 일단 그 3수준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3수준 6단계를 제가 먼저 적어 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3수준 6단계라는 것은 뭐냐면 제1수준은 뭔가가 생기기 전에 인습 이전 수준이 있고 그러면은 인습 수준이 있겠죠. 제2단계, 1단계는 제1수준은 인습 이전, 2수준은 인습 단계. 3수준은 그럼 뭐겠어요? 인습 이후. 근데 이 발달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주가나 이거에 따라서 6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주가나 객관화, 주상, 객사, 일궁, 저도 이렇게 해야 돼. 주가나 상대적으로. 주가나 상대화, 객관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응답하는 거에 따라서 너는 뭐 주관화 단계다, 상대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콜버그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근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안을 하셔야 돼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삐아제 인지 발달론,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핵심이 있느냐? 인지가 발달하는 거. 인지가 발달하죠. 정서 발달 아니죠. 인지가 발달. 그러면 도덕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엇과 관계 있다? 인지와 관계가 있다. 유추하시죠? 인지 발달. 그래서 삐아제 인지 발달 단계는 우리가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형식 조작기 순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한 순서를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되어야지만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 예를 들어 추상적이고 논리적 사고는 구체적 학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달이 학습에 선행한다고 보는 것이 삐아제 인지 발달이죠. 그런 이론에 근거해서 도덕성 발달 단계를 펼쳤으니 콜버그의 이론도 주관화, 상대화, 객관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의 단계 딱딱 결정돼서 진행된다라고 봐요.
이렇게 이론을 딱 정해놓으면 그런 거에 대해 비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누구나 다 궁극화에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도 궁극화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적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성인까지 확대했다. 피아제는 아동기의 인지발달 이론, 그러니까는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서 존이 컵을 더 많이 깼다, 헨리가 더 많이 깼다, 더 많이 깬 사람이 더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느냐? 행위자의 의도가 어떠냐? 이렇게 해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 기억나시죠? 그것도 참조를 했을 거예요. 콜버그가. 그래서 이론의 계열을 보면은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는 이런 어떤 딜레마 상황을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응답하는 거에 따라서 도덕성 발달 단계, 발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인즈의 딜레마 굉장히 유명한 딜레마이죠. 그래서 도덕적 판단이라는 건 인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이 내가 도덕적 행위를 내가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도둑질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방치할 거냐 이런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도덕적 판단, 인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근거에 따라 제가 강조하는 건 도덕 발달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수다? 인지발달. 다시 한번 인지발달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 인지발달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지발달이 도달할 수 있는 도덕적 단계를 한정 짓는다. 이렇게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서 도덕적 발달. 물론 피아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형식적 조작기에 따라서 감각운동기는 주가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순서에 의해서 도덕적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한계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 발달도 단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주가나 상대와 객관화, 사회와 일반화, 궁극화의 단계를 누구나 다 이런 순서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이것은 피아제도 어떤 문화권을 막론하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발달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콜버그도 문화권을 망라하고 주관화, 상대화, 객관화, 사회, 일반화, 궁극화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습 이전.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 인습 이전은 6살까지입니다. 주관화. 이거는 벌과 복종에 의해서 지키는 거예요. 벌과 복종. 어떤 행위를 하면 훔치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시킨다든가 안 훔쳐서 그냥 두면 또 혼날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중요한 것은 뭐야? 잘못했으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래서 뭔가 규칙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신체적인 것, 물리적 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을 지킨다는 것. 신체적 어떤 벌을 받기 싫어서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도덕적 판단이 거기에 입각해서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의 의미나 가치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어떤 이 결과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을 훔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훔쳐요? 아내를 죽게 되면은 신우한테 벌 받을 것 같아.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훔치면 도둑이라고 벌을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주관하는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성이라면은 상대화 단계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키려는 의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통해 상을 받거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에 거기에 근거해서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주관화의 단계는 행동의 결과, 의미, 가치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화 단계는 뭐냐면 이게 나한테 이롭냐 이롭지 않느냐, 나한테 보상을 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때 하인즈의 딜레마를 보게 되면은 훔쳐야 된다. 아내가 죽으면 내가 손해죠. 아내가 죽으면은 어떻게 해요?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면 훔치지 말아야 된다. 아내가 아내를 살리고 내가 도둑이라고 벌을 받게 되면 감옥에 가는 건 내가한테 옳지 않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도덕성이 발휘하는 단계가 상대화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인습 이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인습 이후의 단계, 인습 수준의 단계는 자, 조금 더 컸어요. 객관적으로. 객관화. 객관화 단계 하면요. 굿보이. 착한 아이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인관계의 조화로서 타인으로부터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듣고 싶어서 굿보이 칭찬받고 싶어서 지키는 거죠. 도덕적 판단이 거기서부터 온다. 그래서 타인의 비난을 피하는 거예요. 거기고 인정받고 싶은 것. 잘했어 좋은 아이야 착한 아이야 인정받고 싶어서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다수의 의견, 사회적 견해를 따라서 도덕적 판단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훔치는 것은 부인을 돌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야. 그러니까 훔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회화 단계는 조금 더 법이란 객관화 단계는 타인으로부터 그냥 일반적인 타인으로부터 굿보이라고 인정받느냐에서 출발한다면은 사회화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법과 질서 이거에 관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사회 질서를 지향해서 도덕적 판단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도덕적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회화, 인간은 사회화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의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을 훔쳐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인이 죽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훔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도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발달한다는 것. 그 후에 인습 이후 수준을 보게 되면요. 이때는 12세 이후에 이런 것들은 다 타율적에 의한 거예요. 타율적 도덕이죠. 그러니까는 인습 이전에는 그런 것도 생각했지만 이건 타율에 의해서 타율적 도덕기가 된다면은 인습 이후에는 비로소 자율적 도덕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율적 도덕기. 그러니까 이제 12세 이후 이렇게 되는데 삐아제라만 형식적 조작기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화라는 거 법과 질서보다 일반적인 사회 계약에 이거는 법과 질서, 법이라든가 질서에 입각하는 거면 이거는 사회 계약으로서의 도덕성이죠.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결국 궁극화 단계에 의하면은 뭐냐면은 어떤 사회 계약을 지향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의 양심적인 판단, 자신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가 이렇게 도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콜보그 이론을 비판할 때 나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관화, 상대화, 객관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주상객사 일국 이 단계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정확히 안다면 주관화, 상대화, 객관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알면은 그 해당하는 단계는 찾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습 이전, 인습 수준, 인습 이후 수준 3수준 6단계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예요. 그러니까 콜버그는 이 이론을 펼칠 때 어떻게 해요? 이론을 펼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딜레마 상황을 주고 아이들이 생각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은 자, 훔치는 건 나쁜 겁니다. 훔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서 발달하도록 둬야 된다는 것이 콜버그의 제언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콜버그의 도덕교육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교사가 아동의 구체적인 덕목, 가치를 직접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훔치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이러면 애들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해서 행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 여기는 훔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아내를 죽게 두면 돼, 안 돼? 약한 사람을
지 않으면 돼, 안 돼. 날박한 사람 무조건 돌봐야 돼. 야근 훔치지 말아야 돼. 도둑질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지시하는 거랑 약한 사람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 상태를 줘서 아이들 스스로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토론에 의해서 딜레마 상황이 주면 어떤 토론이라는 건 찬반 의견을 갖고 이제 합의를 하든지 어떤 자기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 토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 상황을 토론 분위기에서 토론, 타인과의 관계 속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도덕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덕성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토론으로 해서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어떻게 갈등 상황을 줘야 되죠. 하인지의 딜레마처럼 갈등 상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 해결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토론이라는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찬반이 있다란 말이에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해. 나는 찬성하지만 타인은 반대한다면 이거에 대해 서로한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토론이잖아요.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토론이 아니죠. 그래서 내 관점이 있고 타인의 관점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에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토론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토론이란 내 건 옳은 거야,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설득해야 되겠죠, 타인을. 그러니까 설득이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해서 타인을 이해시키는 것이 설득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을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찬반 토론을 통해서 개개인 다른 행동 과정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콜보가 제안해둔 도덕성 딜레마, 그걸 효과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제언입니다. 콜보그 이론에 대한 비판을 다시 보면은 앞서서 있어요. 도덕적인 사고, 행동.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논리적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덕시험 잘 봤어요. 도덕시험 잘 봤어요. 그것이 곧 도덕적 행위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사고가 꼭 도덕적 행위를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단계가 높은 수준에 있다. 예를 들어 궁극화 단계에 있다, 일반화 단계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그 수준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상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느냐, 행위를 그렇게 항상 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성 발달 단계가 순서에 의해서 불변하지 않고 주관화, 상대화, 객관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이렇게 순서로 일어나고 퇴행은 없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항상 그 궁극화 단계에 있다 모든 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습 이후 수준, 특정 사회, 그리고 특정 사회, 이런 이론들은 미국의 중상류층 이상의 그 연구 대상자가 표집을 거기서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남성 중심의 도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많은 이론들은 비판하면 남성 중심의 이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긴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여성들에 대해서 연구 대상에 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이거의 남성 중심 이론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온 것이 뭐냐면 길리건의 여성 도덕성 발달.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출발이 어떻게 해요? 콜버그의 남성 중심 이론을 비판하며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리건은 여기서 성적 갈등, 낙태 문제 이런 거 관련돼서 청소년 도덕적 판단을 분석해서 연구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는 여성의 도덕성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보살핌이라는 거, 이런 것 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도덕성 발달 단계를 콜버그와는 다르게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데 3단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과도기가 있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도기. 3단계 이 과도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길리건입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한 측면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강한 배려가 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여성은 배려, 여성은 배려. 신께서 좀 그렇게 만들 공감과 배려 능력이 좀 있겠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 중점을 두고 도덕성이 발달한다. 그랬어요. 보살핌, 책임, 애착, 희생 이런 걸 강조하는 대인 지향성 도덕성 이론이다. 관계, 대인 지향성 도덕성 이론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그래도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이익을 지향해서 도덕성이 펼쳐지는 거죠. 자기 이익 지향. 그리고 어떤 과도기가 걸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타인에 대한 책임. 처음엔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해서 책임을 고려하는 단계. 그리고 또 과도기를 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타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단계. 타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 지향 단계라는 거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자신 이익 생존 중심적으로 몰입하는 단계, 몰두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이익 중심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어느 쪽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걸 초점에 맞춰서 도덕성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동기의 미성숙한 태도, 나한테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미성숙한 도덕적 사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과도기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모성적 도덕 단계, 모성적 도덕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는 조금 억제하고 타인의 욕구,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응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단계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감, 그러다 보면 자기 희생 이런 것 등을 지향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또 과도기가 온다라는 거죠. 어떤 과도기가 오냐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자기 희생해갖고 다 타인만을 배려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건가? 그건 또 아니라는 이런 과도기적 단계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타인을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인에 대한 책임에서 타인 욕구 중심으로 발달한다면 이거는 타인을 평등하게 다루는 단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자기 선택 원리를 이제 자기 선택 원리 입각해서 펼쳐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책임이 같이 조화롭게 생각하는 단계가 타인을 평등하게 다루는 도덕성 발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나는 이제 무조건 해서 수동적이고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제 의사도 있고 타인의 의사도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도덕성의 주요 지표로 보면 비폭력, 평화, 박애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타인과 배려, 조화를 이루는 단계. 그래서 길리건은 핵심이 뭐냐? 여성 도덕성 발달 이루는 여성들은 조금 더 배려심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거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했습니다. 3단계가 있고 중간중간 과도기가 있다. 처음엔 내 중심. 자기 이익 중심.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 중심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면 타인 조금 생각하면 타인 좀 더 고려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과도기 없어. 이제 타인과 내가 조화롭게 발달하는 타인을 평등하게, 나와 타인을 평등하게 다루는 단계. 자기야 이런 단계로 발달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콜버그와 길리건의 도덕성 발달 단계 구분을 하면 콜버그는 남성 중심 도덕성 이론, 길리건은 여성 중심 도덕성 이론 이렇게 되겠죠. 콜버그는 여기서 인간관계 중심이 아니라 콜버그는 누가 중심이에요? 개인 중심이에요. 개인. 콜버그는 개인 중심이라면은 여기 길리건은 어떻게 해요? 타인과의 관계 중심이죠. 차이점 있죠. 남성이냐 여성이냐 개인이냐 타인과의 관계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권리예요. 어떤 권리를 입각해서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타인과의 책임의 도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이냐 옳고 그르냐, 보살핌이냐, 배려 보살핌. 그것이 길리건이죠. 그래서 콜버그 이론은 보면은 과거 지향적 접근이지만
길리건은 미래지향적 접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이론을 보시면은 도덕성 발달 이론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게 중요하냐? 콜보그예요. 도덕성 콜보그 이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콜보그가 남성 중심 이론이다 했으면 길리건 너무 여성 중심 이론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조금 수준이 다르죠. 콜보그 이론도 비판을 받고 모든 이론이 다 비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도덕성 발달은 콜보그 이론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돼요. 주관화, 상대화, 객관화, 사회화, 일반화, 궁극화 발달 단계의 특징을 잘 하시면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아주 잘 공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콜보그 이론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